2024년 9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발의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연일 도착하고 있었고 그들의 가방에는 한글로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50대 한국 남성 만나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온 여성들도 같은 목적으로 입국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변호사, 뉴욕 의사, 베를린 대학 교수, 고학력 고소득 선진국 여성들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남자는 20대 아이돌도 30대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4060 평범한 한국 중년 남성, 그것도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결혼정보회사 매치메이커 인터내셔널의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 여성들의 한국 남성 선호도가 340% 급증했고 그중 68%가 40에서 60대를 지목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조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 경제적 이유로 늙은 한국 남자 노린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성들 대부분이 젊고 잘생긴 유럽 미국 남자들의 프러포즈를 거절하고 한국에 왔다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5년 경력의 글로벌 결혼시장 전문가도 처음 보는 이 기현상. 그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 45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결혼정보회사 매치메이커 인터내셔널에서 아시아 마케팅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서 25년을 보낸 베테랑입니다. 런던경 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고 2000년 이 회사에 입사해 유럽 지사 런칭을 성공시켰으며 2015년에는 중동 지사를 개설해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 결혼 시장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수익성 있는 시장을 찾아내 새로운 지사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42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는 우리 회사는 현재 글로벌 회원 수 5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8만 건의 국제 결혼 매칭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글로벌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은 서양 백인 남성이며 특히 젊고 키 크고 경제력 있는 남성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시아 남성, 특히 동아시아 남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낮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본 지사는 2019년 개설 이후 5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중국 남성에 대한 글로벌 여성들의 선호도는 전체 순위 42개국 중 28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 27일 런던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CEO 리처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한국 시장 조사를 해주게. 한국 지사 런칭이 타당한지 검토해봐. 리처드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사업가로 이 회사를 지난 30년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시장에 왜 투자를 하지? 일본도 실패했는데. 회의실에는 각 대륙별 지사장 12명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제 생각과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지사장 피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EO님, 한국 시장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류 열풍이 지나가면 관심도 식을 텐데요. 리처드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띄웠고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글로벌 여성 회원들의 한국 남성 문의 건수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1월 월 1,200건, 2022년 12월 월 4,500건, 2023년 6월 월 1만 2천 건, 2024년 7월 월 4만 8천 건. 불과 2년 반 만에 40배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한국 남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의 문의가 급증했고 더 놀라운 건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여성들의 문의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패턴은 대부분 일시적 유행이었습니다. 한류 드라마나 K-팝 때문에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금방 식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시장 조사를 해주게. 타당성이 있으면 지사를 개설하고 없으면 철수하는 걸로. 저는 내심 한숨이 나왔지만 CEO의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초에 출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우리 데이터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 남성 관련 데이터를 전부 정리해서 보내줘.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로 세분화해서. 일주일 후 5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데이터가 제 모든 상식을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연령대별 선호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결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 연령대는 28세에서 38세입니다. 젊고 활력 있고 미래가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남성 연령대는 45세에서 60세였고 전체 문의의 68%가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혼 경력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글로벌 결혼 시장에서 이혼 경력은 통상 감점 요소입니다. 특히 서양 여성들은 이혼 경력자를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의 경우 이혼 경력이 있는 남성의 매칭 신청률이 이혼 경력이 없는 남성보다 35% 더 높았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데이터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2024년 9월 3일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이 이상한 데이터의 정체를 밝혀내고 빠르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완전히 뒤집힐 3개월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글로벌 결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를 맞이한 건 우리 한국 시장조사 매니저 리사 천이었습니다. 32세의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리사는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긴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급하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추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공항 한편에 있는 카페로 리사를 안내했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의 한국 남성 선호도 전년 대비 580% 증가. 베트남 420% 증가. 필리핀 390% 증가. 태국 310% 증가. 그리고 가장 믿기 어려운 수치. 영국 여성 280% 증가. 미국 여성 320% 증가. 독일 여성 410% 증가. 프랑스 여성 290% 증가.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추세를 보면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어요. 특히 선진국 고학력 여성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런던 변호사, 뉴욕 의사, 베를린 대학 교수, 파리 건축가. 이런 여성들이 한국 남성, 그것도 40에서 60대 남성과의 매칭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여성들이 한류 스타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 K-팝이나 드라마 배우 같은?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요청한 프로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재벌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 심지어 택시기사나 식당 주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40에서 60대 중년이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지? 왜 젊고 잘생긴 서양 남자를 놔두고 나이든 평범한 한국 남자를 찾는 거지? 리사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내일부터 현장 조사 시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국 중년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인터뷰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사와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리사는 이미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영국 출신 여성 한 분이 오십니다. 제시카 윌슨, 38세 변호사예요. 한국 남성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녀의 프로필을 받아들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법학과 졸업, 런던 소재 대형 로펌 근무 경력 12년, 연봉 약 2억 원 수준. 이런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제시카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금발의 회색 눈을 가진 전형적인 영국 여성이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했습니다. 제시카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제시카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고학력 고소득 여성이 왜 한국 남성을 선택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 조건 좋은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시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지난 7년간 옥스퍼드 출신 변호사와 교제했습니다. 32세, 키 183cm, 연봉 3억 원. 객관적으로 완벽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왜 헤어졌나요? 그는 겉만 멋있었어요. 속은 완전히 애였습니다. 제 생일도 기억 못하고 기념일엔 비서가 꽃을 보냈죠. 제가 아플 때는 병원 혼자 가면 되잖아라고 했고요. 7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남성 약혼자는 어떤가요? 58세 회사원입니다. 키는 168cm, 연봉은 제 절반도 안 돼요.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제시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분은 새벽 3시에 약국을 찾아다녔어요. 문 닫은 약국 10곳을 전화하고 결국 차를 몰고 30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약국까지 갔죠. 돌아와서는 따뜻한 물을 데우고 제 이마를 닦아주고 발을 마사지해줬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특별한 일인가요? 본부장님, 32세 변호사는 제가 아파도 밖에서 술 마셨어요. 58세 회사원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시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영국 남자들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차갑습니다. 각자 통장 관리하고 데이트 비용 더치페이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않아요. 한국 남자는 다릅니다. 평등보다 배려를 먼저 생각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제시카가 떠난 후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선진국 여성들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리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난주에 미국 여성 5명, 독일 여성 3명을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뉴욕 출신 의사 35세 미국 남자들은 독립적이라는 핑계로 무관심해요. 베를린 출신 교수 41세 독일 남자는 나이 들수록 더 권위적이에요. LA 출신 IT 임원 34세 미국 남자들은 자기 커리어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서양 남자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나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본부장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양은 개인주의, 독립성, 평등을 강조하죠. 하지만 그게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면 한국, 특히 중년 남성들은 가족 중심적이고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저는 결혼 시장을 경제적 조건으로만 분석해왔습니다. 학력, 소득, 외모, 나이. 하지만 이 여성들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남자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적 성숙도였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내일은 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나이와 이혼 경력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보자.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런던에 있는 아내에게
아니, 전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일에만 집중하고 그녀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시카가 말한 차가운 서양 남자에 저도 포함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사무실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연령대별 선호도 그래프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 연령대는 보통 28세에서 38세 사이입니다. 프랑스 남성 3035세 선호도 82%, 미국 남성 2838세 선호도 76%, 독일 남성 32세에서 40세 선호도 71%. 이것이 25년간 변하지 않았던 글로벌 결혼 시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의 데이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남성 2030대 선호도 18%, 한국 남성 40에서 50대 선호도 54%, 한국 남성 5565세 선호도 28%. 믿을 수 없었습니다. 60대 한국 남자가 30대 한국 남자보다 선호도가 10%포인트나 높다니요.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다시 검증했나?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오후 2시 독일 출신 잉그리드 슈미트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41세, 베를린 대학교 사회학 교수였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9세입니다. 18년 차이네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잉그리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독일에서 42세 남자와 10년을 살았습니다. 겉보기엔 젊고 멋있었죠. 하지만 정신 연령은 20대였어요. 책임감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고 저를 케어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 59세 한국 남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성숙해요. 제 미래를 같이 걱정해주고 부모님 건강도 챙기고 제가 힘들어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저를 우선시합니다. 이게 진짜 어른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체력 차이나 세대 차이는 없나요? 잉그리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부장님, 절다는 게 장점인가요? 42세 전 남편은 체력은 좋았지만 제 감정은 몰랐어요. 59세 남편은 체력은 좀 덜하지만 제 마음을 완벽히 읽어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잉그리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독일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권위적이 돼요. 한국 남자들은 반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배려심이 깊어집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걸 봤어요. 그게 나중에 저한테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죠.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리사에게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분석해줘.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30대 남성과 결혼한 여성 만족도 68점. 한국 40대 남성과 결혼한 여성 만족도 82점. 한국 50대 남성과 결혼한 여성 만족도 89점. 한국 60대 남성과 결혼한 여성 만족도 91점.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기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국가 남성들도 이런 패턴이 있나? 리사가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남성 나이 들수록 만족도 하락 마이너스 12점. 미국 남성 나이 들수록 만족도 하락 마이너스 15점. 독일 남성 나이 들수록 만족도 하락 마이너스 18점. 서양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한국 남성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왜지?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야?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제 생각엔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 같아요. 서양 남자들은 젊을 때 배운 개인주의가 나이 들면서 더 고착화돼요. 반면 한국 남자들, 특히 50에서 60대는 가족 중심 문화에서 자랐고 나이 들면서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젊음이 장점이 아니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 좋다고. 이건 제가 알던 결혼 시장의 모든 법칙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사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내일은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뭔데? 이혼 경력이 있는 한국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선호도가 35%더 높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인터뷰한 여성 20명 중 15명이 이혼 경력자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잖아.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2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이론과 법칙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나흘째 아침,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리사가 준비해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은 혼인 이력에 따른 매칭 성사율 비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결혼 시장에서 이혼 경력은 명백한 감점 요소입니다. 우리 회사의 25년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미혼 남성 매칭 성사율 68%, 이혼 1회 남성 매칭 성사율 42%, 이혼 2회 이상 남성 매칭 성사율 18%. 특히 서양 여성들은 이혼 경력자를 극도로 꺼립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의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미혼 남성 매칭 성사율 54%, 한국 이혼 1회 남성 매칭 성사율 73%, 이혼 경력이 있는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매칭 성사율이 1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본부장님, 4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혼 경력이 있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이 옵니다. 오후 3시, 소피 드보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36세, 파리 출신 패션 디자이너였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지 8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소피 씨, 남편분이 이혼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54세이고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가 선택한 이유예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가 설명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29세 프랑스 사진작가와 5년을 사귀었어요. 그는 첫 연애였고 결혼이 뭔지 몰랐죠. 그래서 가정을 가볍게 여겼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책임도 안 지고 바람도 피웠습니다. 그럼 54세 한국 남편은요? 그는 이혼을 겪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혼 이유는 뭐였나요? 전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이 아니라 사별 아닌가요?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는 사별이에요.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는 5년간 아내 간병을 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밤낮으로 병원에서 지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프랑스 남자들은 사랑을 쉽게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요. 한국 남자, 특히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사람들은 반대예요. 말은 서툴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리사에게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혼 사유별로 분류해서 보여줘.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별 후 재혼 희망 남성 매칭 성사율 87%, 합의 이혼 후 재혼 남성 매칭 성사율 76%, 성격 차이 이혼 남성 매칭 성사율 68%, 특히 사별 후 재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의 매칭 성사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본부장님, 여성들은 사별 경험자를 가장 선호해요. 그들이 아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로 서양 남성들은? 리사가 비교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양 남성 사별 후 재혼 매칭 성사율 41%, 서양 남성 이혼 후 재혼 매칭 성사율 38%, 한국 남성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서양 남성의 경우 사별이든 이혼이든 모두 감점 요소였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 리사가 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같아요. 서양은 이혼을 실패로 보지만 한국 여성들, 아니,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은 이혼을 성장의 증거로 봐요. 특히 50에서 60대 한국 남성들은 이혼 후 더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플러스 요인이라니. 25년 경력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이것보다 더 민감한 주제가 있습니다. 뭔데?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리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중년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89%예요. 서양 30대 남성은 42%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이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준비해줘.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5째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 25년 경력 동안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왔던 영역이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리사가 준비해둔 익명 설문 결과를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서양 남성과 결혼한 여성 1250명 응답. 1위 마이너스 경제력 42%, 2위 마이너스 외모 28%, 3위 마이너스 사회적 지위 18%, 9위 마이너스 부부관계에서의 배려 3%, 한국 중년 남성과 결혼한 여성 320명 응답. 1위 마이너스 부부관계에서의 배려 78%, 2위 마이너스 일상에서의 섬세함 68%, 3위 마이너스 감정적 교감 62%. 저는 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정말 솔직하게 답했을까? 익명 설문이었고 대부분 구체적인 사례까지 적어주셨어요. 오전 10시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레이첼 스미스, 34세 미국 출신 IT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씨, 설문조사에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레이첼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3명의 남자와 교제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외모도 좋고 체력도 좋았어요. 그럼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 만족만 생각했어요. 제 기분은 전혀 신경 안 썼죠. 끝나고 나면 바로 샤워하고 자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저는 그냥 도구 같았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한국 남편 52세는요? 레이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그 순간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제 컨디션부터 물어보고 오늘 괜찮아? 피곤하지 않아? 라고 확인해요. 그리고 제 만족이 우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남자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해요. 빠르고 강하고 오래 하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남편은 달라요.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계속 제 반응을 살펴요. 제가 편안한지 좋은지 계속 확인하고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인가요? 성숙함 때문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자기 욕구 해소에 집중하지만 성숙한 남자는 상대방과의 교감에 집중해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레이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도 달라요. 미국 남자들은 바로 등 돌리고 자는데 한국 남편은 저를 안아주고 사랑해라고 속삭이고 물 가져다주고 이불 덮어주고.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오후 2시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제시카 윌슨, 38세 영국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옥스퍼드 출신 변호사와 7년을 살았어요. 그 7년 동안 단 한 번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죠?
그는 침실에서도 변호사였어요. 기계적이고 공식적이고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절차를 밟듯이 하고 자기 일 끝나면 끝. 제 기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제시카가 계속했습니다. 한국 남편 56세은 완전히 반대예요. 첫날 밤이 기억나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냥 손만 잡고 있더라고요. 2시간 동안요. 2시간이요? 네, 괜찮을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다려줬어요. 38년 인생에 그런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제시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항상 똑같아요. 제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요. 자기 욕구보다 제 감정이 우선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나이 차이 때문일까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영국 남자들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오히려 더 거칠어지죠. 한국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배려심이 깊어져요. 오후 4시 독일 출신 잉그리드 41세와 프랑스 출신 소피 36세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중년 남성과 결혼했고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잉그리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독일 남자와 10년을 살았어요. 그 10년간 오늘 괜찮아?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왜죠? 독일 남자들에게 그건 아내의 의무거든요. 남편이 원하면 응해야 하는. 제 기분이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소피가 거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남자들은 로맨틱하다고 유명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침실에서만큼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프랑스 남자예요. 잉그리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 59세은 달라요. 매번 물어봐요. 오늘 피곤해? 괜찮아? 이렇게 할까? 그리고 제가 편찮으면 절대 요구 안 해요. 오히려 마사지해주고 차 끓여주고 먼저 자라고 해요.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 54세도 그래요.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을 계속 물어보고 자기 만족보다 제 만족이 우선이에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독일 전 남편 42세보다 한국 남편 59세가 100배 섬세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차이예요. 오후 6시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올가 32세와 베트남 출신 TN 29세이었습니다. 올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 사업가 28세와 5년을 사귀었어요. 잘생기고 부유하고 체력도 좋았죠. 하지만 그는 제 기분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욕구만 채우고 끝이었어요. TN이 거들었습니다. 베트남 남자들도 비슷해요. 빨리 끝내고 자기 일하러 가요. 아내 기분? 중요하지 않아요. 올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 61세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게 우리예요. 그 순간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만족해야 그분도 만족하는 거예요. TN이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 58세도 그래요. 끝나고도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라고 속삭이고 물 가져다주고 이불 덮어주고. 이게 진짜 남자예요. 모든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리사에게 추가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관계 후 남편의 행동 비교 통계 서양 남성 30에서 40대. 바로 샤워 후 취침 68%. 스마트폰 확인 22%. 대화 10%. 한국 중년 남성 50에서 60대 아내 안아주며. 대화 72%. 물이나 간식 챙겨주기 58%. 함께 샤워 제한 34%. 마사지 해주기 28%.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빈도. 서양 남성 주 1회 이하 67%. 한국 중년 남성 하루 3회 이상 78%. 배우자 컨디션 확인 여부. 서양 남성 거의 안함 81%. 한국 중년 남성 매번 확인 89%. 저는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결론은 명확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기술을 자랑하지만 성숙한 남자들은 배려를 실천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내가 놓쳤던 게 이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한국 50대 남성 89%, 서양 30대 남성 42%. 이 수치는 글로벌 결혼 시장의 새로운 법칙을 보여준다. 외모와 체력이 아닌 배려와 성숙함이 진짜 경쟁력이다. 10월 초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 런던 본사에 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중년 남성 글로벌 결혼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총 150페이지 분량의 인터뷰 30건, 통계 데이터 50개, 비교 분석 자료 20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이틀 후 CEO 리처드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10월 5일 오후 3시 한국 시간, 저는 서울 사무실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런던 본사 회의실이 나타났고 CEO 리처드를 포함해 12명의 이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보고서 다 읽었네. 솔직히 말하겠나? 이거 믿을 수 없어.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럽 지사장 피터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60대 남자가 30대보다 인기 많다고. 이혼남이 미혼보다 선호된다고. 이건 상식에 어긋나잖아. 데이터 샘플링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미국 지사장 제임스도 거들었습니다. 부부관계 만족도 89%라는 것도 의심스러워. 우리 25년 데이터상 최고치가 72%였는데 갑자기 89%라니. 뭔가 잘못됐어. 프랑스 지사장 앙투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남성이 서양 남성보다 선호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 우리 프랑스 지사 여성 회원 3만 명 중에 아시아 남성 선호하는 사람 5%도 안 돼. 독일 지사장 한스가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혹시 한국 정부나 한국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압력받은 건 아닌가? 이 보고서는 너무 편향적이야. 저는 참을성 있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30명을 인터뷰했고 모든 데이터를 3번씩 검증했습니다. CEO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문제는 신뢰성이야. 자네가 인터뷰한 30명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그리고 한국 여성이 아니라 외국 여성들 인터뷰라며? 그들이 정말 솔직하게 답했을까? 피터가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지사 독일 여성 회원들이 한국 노인 찾는다고. 웃기지 마. 독일 여성들은 자국 남자도 까다롭게 고르는데 왜 한국 아저씨를 찾아? 이건 몇 명 특이 케이스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거야.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미국 지사도 마찬가지야. 뉴욕 맨해튼 커리어 우먼들이 한국 택시기사랑 결혼? 말도 안 돼. 마이클, 자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냐? 앙투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혹시 한류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BTS 팬들 인터뷰한 거 아니고. 저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경력의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조작이나 편향 같은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겁니다. 리처드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마이클, 진정하게. 우리가 자네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 데이터가 너무 예외적이라는 거지. 한스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보기엔 이건 일시적 유행이야. 한류 붐이 지나가면 금방 식을 거라고. 그때 가서 한국 지사 개설하면 적자만 볼 거야. 피터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지사 생각해봐. 5년째 적자야.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추가 증거야, 마이클. 30명 인터뷰로는 부족해. 최소 50쌍의 실제 결혼 커플을 인터뷰해.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만족하는지, 이혼율은 얼마인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증명해봐. 제임스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도 인터뷰해. 왜 그들이 외국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해.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분석도 필요해. 혹시 다른 결혼정보회사들도 한국 시장 주목하고 있나? 우리만 착각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지. 리처드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2주 안에 추가 보고서 제출해. 50상 커플 인터뷰, 한국 남성 인터뷰, 경쟁사 분석 모두 포함해서. 그게 아니면 프로젝트 중단이야. 알겠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5년 경력을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굴욕적인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리사, 50상 찾을 수 있어? 리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 커플 명단이에요. 몇 쌍이나 되는데? 120쌍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20쌍이나?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것도 서울 지역만요. 전국으로 확대하면 500쌍 넘을 겁니다. 저는 리사가 건넨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영국 여성 18명, 미국 여성 22명, 독일 여성 15명, 프랑스 여성 12명, 우크라이나 여성 28명, 베트남 여성 25명. 모두 한국 40에서 65세 남성과 결혼했거나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집중 인터뷰 시작하자. 본사에 증명해 줄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이미 10상과 사전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본사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 리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부산 택시기사와 우크라이나 의사 커플이요. 나이 차이 29살인데 결혼 2년차 만족도가 98점이에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본사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진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리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부산부터 가는 거야. 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내일 오전 7시 KTX 예약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아. 내가 발견한 이 진실을 세계에 증명할 거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명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120쌍의 이름들. 그들 하나하나가 제 보고서를 증명해줄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2주 안에 본사를 완전히 설득시키겠다고. 한국 중년 남성이 글로벌 결혼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10월 7일 오전 7시, 저는 리사와 함께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2주간 전국을 돌며 50쌍의 커플을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 인근 작은 카페에서 저희는 첫 번째 커플을 만났습니다. 김영수 58세, 택시기사와 스베틀라나 29세, 우크라이나 출신 의사였습니다. 나이 차이 29살,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저는 스베틀라나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29살인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스베틀라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제 전 남자친구는 프랑스 변호사 32세였어요. 젊고 잘생기고 부유했죠. 하지만 제 생일도 안 챙기고 바람 피우고 저 아프면 외면했어요. 김영수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스베틀라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는 달라요. 제 생일에 한 달 용돈 모아서 꽃 100송이 사왔어요. 당신이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하라는 편지와 함께요. 저 울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김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김영수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라 돈은 많이 못 벌어요. 대신 마음이라도 크게 주고 싶었어요. 오후 2시 두 번째 커플을 만났습니다. 박철호 55세, 식당 주인과 엠마 37세, 영국 출신 교사였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의사, 변호사 소개받았어요. 다 거절했죠. 그들은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만 봐요. 데이트 비용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감정도 반반.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박철호 씨는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피곤하면 설거지 다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발 마사지까지 해줘요.
제가 미안해요라고 하면 당신은 쉬어야 해라고 하죠. 박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면 제가 도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음 날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커플은 이병호 60세, 회사원과 카린 42세, 독일 출신 간호사였습니다. 카린이 말했습니다. 독일 전 남편은 42세였어요. 10년을 살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 되더라고요. 이혼했죠. 60세 한국 남편은요? 정반대예요. 나이는 더 많은데 훨씬 부드럽고 배려심이 깊어요. 제 말을 경청하고 제 의견을 존중하고 저를 존중해요. 저는 이병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이병호가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접받으시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절대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말자고. 사흘째, 광주에서 네 번째 커플을 만났습니다. 최민수 62세, 편의점 사장과 올가 32세, 우크라이나 출신 전직 모델이었습니다. 올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28세 사업가와 사귀었어요. 키 185cm, 연봉 5억 원. 완벽한 조건이었죠. 왜 헤어졌나요? 그는 저를 트로피처럼 여겼어요. 예쁜 여자친구 자랑하는 용도. 제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올가가 최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달라요. 62세에 배 나오고 키 작고 대머리지만 저를 공주처럼 대해줘요.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 꿈을 응원하고 제가 슬프면 밤새 이야기를 들어줘요. 2주간 저희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을 돌며 정확히 50쌍의 커플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 1. 외국 여성들의 전 남자친구는 대부분 젊고 잘생기고 부유했다. 평균 나이 30세,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 고학력 전문직. 공통점 2. 하지만 감정적으로 차갑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다. 사랑해라는 말 안함, 기념일 안 챙김, 아플 때 외면 바람. 공통점 3. 한국 중년 남편들은 조건은 부족하지만 감정적으로 성숙했다. 평균 나이 56세, 평균 연봉 4천만 원, 평범한 직업. 하지만 매일 사랑의 표현, 기념일 챙김, 아플 때 간호, 평생 책임. 공통점 4. 만족도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50상 평균 만족도 91점. 재혼 의향 96%. 주변 추천 의향 100%. 저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패턴이라는 것을. 10월 20일 서울로 돌아온 저는 250페이지 분량의 추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 50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진실 마이너스 한국 중년 남성의 경쟁력. 보고서에는 50상의 인터뷰 전문, 통계 분석, 비교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사가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본사가 믿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 숫자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한국 중년 남성들은 이렇게 변한 것일까?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 아니면 나이 들면서 변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중년 남성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저는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월 22일, 저는 한국 중년 남성들과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외국 여성들에게 이토록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20명의 한국 5060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부산의 택시기사 김영수 58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영수 씨, 왜 스베틀라나 씨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나요? 김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제가 1966년생이에요. 어릴 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시장에서 좌판도 벌이셨어요. 손은 항상 거칠었고 겨울엔 손등이 트고 피가 났어요. 김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과로로요.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울면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건가요? 네, 그 다짐을 평생 지키고 있어요. 여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아내한테 같은 고생 시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터뷰는 대구 식당 주인 박철호 55세였습니다. 철호 씨는 왜 엠마 씨에게 설거지, 빨래를 다 해주시나요? 박철호가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30살 때였죠.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철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호야, 나중에 결혼하거든 와이프한테 잘해라. 여자는 고생이 많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평생 손가락 하나 안 까딱했는데 너는 그러지 마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요? 그 이후로 저는 집안일을 전부 배웠어요. 요리, 빨래, 청소, 다림질. 어머니가 평생 하신 일들을 제가 다 할 수 있게요. 그래야 나중에 아내한테 고생 안 시키니까요. 세 번째 인터뷰는 광주 회사원 이병호 60세였습니다. 병호 씨,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배려하실 수 있으세요? 이병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힘드셨겠네요. 어머니 손을 본 적 있으세요?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손톱도 다 갈라지고 손마디도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손으로 우리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공부 봐주셨어요. 이병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어머니가 등록금 마련하느라 사채까지 쓰셨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나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어머니처럼 고생시키지 말자고. 저는 20명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5,060대 남성들은 대부분 19만 6,070년대에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는 산업화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고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신은 굶으면서 자식 먹이고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하고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그 모습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5,060대 남성들 중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답한 비율 조사해줘. 다음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5,060대 남성 72%, 한국 3, 40대 남성 48%, 서양 5, 60대 남성 12%, 한국 5,060대 남성의 72%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는 남자는 아내도 존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위해 서양 남성들의 성장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19만 6,070년대 유럽과 미국은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여성 인권이 보장되었고 가전제품이 보급되었고 어머니들이 한국처럼 극심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남성들은 여성의 희생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5,060대 남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하는 모습을 봤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모습을 봤고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접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아내를 어머니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저는 추가로 아버지 vs 어머니 영향력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질문 당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한국 5,060대 남성. 어머니 68%, 아버지 15%, 기타 17%, 서양 5,060대 남성. 아버지 52%, 어머니 28%, 기타 20%. 한국 남성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서양 남성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편의점 사장 최민수 62세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올가 씨 손을 절대 안 씻기신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세요? 최민수가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 손을 기억해요. 평생 일하시느라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손톱도 갈라지고 손마디도 휘고.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 손 한 번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내 손만큼은 어머니 손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설거지, 빨래, 청소 전부 제가 해요. 아내 손은 부드러워야 하니까요. 저는 택시기사 김영수에게도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왜 스베틀라나 씨가 아플 때 회사에 휴가를 내시나요? 김영수가 답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아버지는 술집에 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끙끙 앓으셨죠. 그때 제가 12살이었는데 어머니 이마를 닦아드리면서 다짐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아프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주겠다고. 저는 20명의 인터뷰를 통해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5060대 남성들이 아내를 배려하는 건 계산이 아니라 DNA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목격했고 그 고통을 이해했고 아내에게 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양 남성들은 평등을 배웠지만 한국 중년 남성들은 희생을 목격했다. 평등은 이론이지만 희생은 체험이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의 배려는 더 진실되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더 깊다. 리사가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본사가 믿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거야.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는 문화적 현상이니까. 10월 25일, 저는 최종 보고서를 런던 본사에 제출했습니다. 제목 한국 중년 남성의 경쟁력 마이너스 어머니의 희생이 만든 기적. 총 350페이지, 70명 인터뷰, 통계 데이터 80개.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본사의 반응을. 10월 28일 오후 2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런던 본사 CEO 리처드였습니다. 마이클, 자네 보고서 읽었네. 저는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네, CEO님. 리처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완전히 100% 맞았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유럽, 미국 지사의 한국 남성 문의가 폭주했어. 특히 40에서 60대 문의가 전주 대비 300% 증가했네. 지사장들이 난리야.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가 보고서 제출한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 영국 지사장 피터가 아까 전화했는데 지난 3일간 한국 남성 프로필 요청이 450건이나 들어왔대. 하루 평균 150건이야. 저는 놀라서 리사를 바라봤고 리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지사장 한스도 똑같은 상황이야. 베를린 여성 회원들이 한국 50대 남자 소개해달라고 난리래. 특히 이혼 경력 있는 한국 남성 선호도가 높다고 하더군. 미국은요? 미국이 제일 심해. 뉴욕, LA, 시카고 지사 합쳐서 하루 600건 넘게 들어오고 있어. 제임스가 긴급 인력 충원까지 했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지사는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런칭하네. 자네가 초대 대표 맡아줘. 예산은 1차로 50억 원 배정할게. 강남에 사무실 구하고 직원 20명 채용해. 빠르면 11월 중순 오픈 목표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CEO님. 마이클, 미안하네. 자네를 의심했어. 25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의심한 건 내 실수였어. 리처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프랑스 결혼정보회사 엘리트 매치가 어제 서울지사 개설 발표했어. 독일 파트너 글로벌도 내년 초 한국 진출 계획이래.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시장 선점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저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리사, 우리 이겼어. 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11월 1일, 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00평 규모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간판 이름은 매치메이커 코리아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직원 채용을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지원자 300명이 몰렸습니다. 그중 20명을 선발했고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재들이었습니다. 11월 15일 매치메이커 코리아 공식 오픈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한국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조선일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중년 남성. 중앙일보 나이 들수록 빛나는 K-남성의 매력. 한겨레 글로벌 결혼 시장의 새 주인공, 한국 아저씨. 심지어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MBC 구시뉴스 앵커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결혼정보회사가 한국의 지사를 개설하며 한국 중년 남성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내세워 화제입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이혼 경력자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오픈 첫 주 한국 남성 회원 가입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월요일 150명, 화요일 280명, 수요일 420명, 목요일 550명, 금요일 680명. 일주일 만에 2080명이 가입했고 그중 68%가 40에서 60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외 여성 회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픈 첫 주 글로벌 여성 회원의 한국 남성 매칭 신청이 8,700건 들어왔습니다. 국가별 분포. 우크라이나 2,200건, 미국 1,800건, 영국 1,200건, 독일 1,100건, 베트남 900건, 필리핀 800건, 프랑스 700건. 리사가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신청자 중 78%가 40에서 60대 한국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개월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은 글로벌 결혼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었습니다. 11월 20일 일본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 지사장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일본 여성들이 난리야. 한국 남자 소개해달라고 매일 100건씩 전화가 와. 특히 40대 이상 일본 여성들 반응이 폭발적이야. 왜죠? 일본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가부장적이래. 반면 한국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부드럽다는 소문이 퍼졌어. 일본 여성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어.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징 지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 고학력 여성들의 한국 중년 남성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남자들은 돈만 있지 배려심이 없대요. 한국 남자들은 돈은 덜 벌어도 마음이 따뜻하다는 평가예요. 11월 25일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중년 남성 현상에 대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고 CNN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탐프선, 왜 갑자기 한국 중년 남성이 인기를 얻게 된 건가요? 저는 답했습니다. 젊음과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성숙함, 배려심,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년 남성들은 그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12월 초 유럽 언론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우리가 놓친 것들 마이너스 한국 중년 남성의 매력 재발견. 독일 슈피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이너스 성숙함이 진짜 경쟁력. 영국 가디언 한국 아저씨들. 글로벌 결혼시장 평정하다. 한 달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여성들, 돈 때문에 늙은 한국 남자 노린다고 비난하던 언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2월 10일 오픈 한 달 결산을 했습니다. 한국 남성 회원 2,300명. 글로벌 여성 매칭 신청 1만 2,400건. 실제 매칭 성사 340건. 평균 만족도 88점. 저는 런던 본사에 보고했고 CEO 리처드는 감탄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새로운 시장을 열었어. 일본 지사는 5년 걸려도 이 정도 성과 못 냈는데 한국은 한 달 만에 해냈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여성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었고 심지어 남미 여성들까지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리사,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큰 파도는 지금부터야. 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파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지사장이었습니다. 마이클, 긴급 상황이야. 일본 여성들의 한국 남성 문의가 지난주 대비 650% 증가했어. 저는 리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작됐어. 12월 15일, 저는 사무실에서 리사가 건넨 긴급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목 아시아 여성들의 한국 남성 선호도 폭증.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여성 문의 전월 대비 650% 증가.
중국 여성문의 520% 증가. 대만 여성문의 480% 증가. 특히 일본 40대 이상 여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도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아저씨와 결혼하는 법이라는 게시글이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꼰대가 되는데 한국 남자들은 반대라며요. 50대 한국 남자가 30대 일본 남자보다 배려심이 깊다는데 정말인가요?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중년 남성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자들은 돈만 있지, 한국 남자들은 마음이 따뜻해.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남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한국 남자 어떻게 만나요? 라고 문의하고 있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전 세계 여성들이 성숙한 남성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어. 그 중심에 한국 중년 남자들이 있고. 그때 리사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한국 정부가 2025년부터 국제결혼 비자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래요. 왜?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한국 중년 남성 재혼 활성화를 위해서래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